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과일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잠깐 채소류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11장 채소류 및 과일류 나와 있는 부분에서 채소류 부분에서는 자, 그 분류를 할 때 잎을 먹느냐 엽채, 줄기를 먹느냐 경채, 뿌리를 먹느냐 근채, 그 다음에 과일을 먹느냐 과채, 꽃을 먹느냐 화채, 그 다음에 열매, 종실 이렇게도 나누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넘기셔서 자, 신선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조리를 할 때 수용성 물질 날아간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휘발되는 것도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황 성분을 갖고 있는 것들은 바로 초반에 뚜껑을 열어서 휘발성 물질을 날려라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에 의해서 파괴되는 물질에서 엽록소, 클로로필이 있었는데 얘는 장시간 가열하게 되면은 엽록소 안에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수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녹갈색의 페오피틴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열에 의해서 채소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C가 파괴가 되는 것을 자가분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막고 싶으면은 데치자마자 바로 찬물에 헹구어줘라. 안 그러면은 펼쳐놔라.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리 온도가 높고 조리 시간이 길면은 영양가의 손실도 크다라는 내용들. 산이었을 때 색깔이 더 잘 변하더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색깔의 변화를 억제시키고 싶으면은 소다를 첨가하는 게 있는데 대신 영양가의 손실이 있다. 티아민, 비타민 B1, 리보플라빈, 비타민 B2, C와 같은 영양소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넘기시고 자, 색깔 변화 알아놓자라고 해서 초록초록 클로로필은 지용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가운데 포르피린 링 구조 속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다라고 했던 거 햄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피톨키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지용성을 띄었다라는 게 있었어요. 자, 85페이지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클로로필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마그네슘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녹갈색의 페오피틴이 되더라. 계속해서 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 피톨키가 떨어져 나가면서 아예 갈색의 페오포바이드 누렇게 뜨는 거 페오포바이드가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클로로필에 클로로필라제나 알칼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피톨키가 떨어져 나가면서 수용성이 되더라. 바로 수용성이 되는 성질이 초록물이 됐던 것이 클로로필라이드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열이 되면서 산으로 내려가면 밑에 아랫방향 페오포바이드로 되는 거고, 만약에 알칼리 처리를 해서 계속해서 알칼리로 간다면 맨 오른쪽에 있는 클로로필린으로 고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맨 아래 금속이온에 의한 변화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완두콩통조림에서는 그대로 초록초록 유지되던데요. 이거는 가운데 구리가 들어가서 구리 클로로필이 되면서 색깔을 유지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넘기시고. 카로티노이드는 크게 카로틴 계열하고 잔토필 계열로 나누어지는데, 카로틴 계열의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감마카로틴, 라이코펜, 그리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것은 라이코펜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양학에서 비타민 A 정구체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도 물어봐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 맨 아래 크립토잔틴 네 가지는 비타민 A가 될 수 있고, 알파, 감마, 크립토잔틴은 24개가 한 개의 비타민 A로 바뀌는데 바로 베타카로틴은 12개가 하나로 바뀌더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이면서 산, 중성, 알칼리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 그리고 얘는 지용성이니까 볶아서 먹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플라보노이드에도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 안토시아닌, 담색에 해당이 되는 안토잔틴, 무색에 해당이 되는 탄닌류, 즉 류코안토시안, 카테킨 등도 있었다라고 했었고요. 안토시아닌은 보라색인데 얘는 밑에 표로 봐보세요. 바로 8.5 중성 쪽에서는 보라색, 근데 산으로 가게 되면 적색, 알칼리로 가게 되면은 청색 또는 녹색으로 변하더라 라고 했었고요. 근데 얘네들은 왔다 갔다 색깔 변화가 가역적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토잔틴 해당이 되는 것은 쌀,
뭐 마늘, 밀가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경우에는 중성에서는 무색이나 다망색인데 산으로 가면 오히려 선명한 백색. 근데 소다를 이용해서 만든 빵은 누르끼리하게, 알칼리로 가면 황색으로 해서 불안정해진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소다를 넣은 찐빵은 엷은 황갈색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바로 레드비트, 사탕무, 근대, 순무 이런 것들의 보라색을 안토시아닌이야 라고 했었는데 봤더니 구조가 달라. 그래서 얘네들은 베탈레인이라는 색소로 따로 뺐다라고도 설명했어요. 베탈레인까지. 자, 넘기시고 이제